그 당시에 거의 당대 핫스타, 머리 모양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그 머리 모양을 빗댄 김상희 스타일로 명명이 되면서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다. 지금도 선생님 하면 딱 뱅 네. 이렇게 되는 그것 때문에 거잖아요.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고. 좌우지간 뭐 저도 대머리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항상 가리고 계시니까 앞에를. 네. 저 시집 갔을 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선을 보러 갔는데 시고모 되시는 분이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참 아이고 덥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네. 지금까지 전차 얘기를 했는데 네, 예. 대머리 총각이 초대박을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차도 물론 있겠지만 네. 동시에 이 노래 안에서 그려지는 그 대머리 총각과 처녀의 간질간질한 로맨스, 이것도 또 크게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사실. 그쵸. 네, 그래서 그 김상희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또 굉장히 편안하고 진솔하거든요. 게다가 전체적으로 또 풋풋하고 또 설레고 네. 이런 아주 간질간질한 그런 네. 느낌의 가사가 더해지니까 이 노래 속의 처녀가 대머리 총각에게 정말 해맑게 푹 빠진 느낌인데요. 네. 그냥 대머리도 아니고 아주 시원한 대머리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떤 그런 점들이 다 두루두루 이제 작용하고 이 노래에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 노래를 직접 부르신 김상희 선생님께서는 이 노래를 처음 딱 들으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방송국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젊으신 분이 막 들어오시더니 저 잠깐만 뵈입시다 그래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찌찌하더니 악보를 하나 꺼내시더니 이것 좀 해주이소 그래요. 근데 멜로디는 경쾌하고 즐거운데 네. 그래서 아이 저 쭝얼쭝얼 거렸더니 내일 지금 가서 녹음을 해야 된대. 지금요? 이게 저 영화 주제가인데 내일 그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노래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영화가 기획이 돼서 했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이소. 그래서 선생님 저 노래 잘 못해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저하고 가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이래. 그런데 진실로 막 그래요. 이렇게 허투루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그래서 예 그러고 같이 갔어요. 가면서 택시 안에서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멜로디를 익히게. 그래서 가가지고 오케이 그러고 왔거든요. 그건 나는 잊어버렸어요 뭔지. 근데 어느 날서부터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왜 그 음향 그런 길거리 있잖아요. 길거리. 네. 이렇게 이만하게 거기서 막 나오는 거라. 근데 무슨 많이 듣던 소리인데 저 누구니 여기 지나가면 여기도 그 전국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때 우리 집에서는 제가 노래하는 줄 몰랐는데 이 노래 때문에 탈로가 나가지고 이제 반대하셨었죠? 쫓겨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한옥이었거든요. 이렇게 굴뚝 밑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아버님이 이제 못 이기시는 척하고 있으면은 우리 동생하고 어머니가 살짝 집에 넣어주고 그리고 다음날 밥 먹을 때도 저는 아버님 상에 못 가고 그 정도 굉장히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그만두라고. 그때도 뭐 대답 제대로 못하고 이제 찡얼찡얼. 그 당시에 여성이 대학교까지 갔는데 가수를 한다는 게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유, 시절. 저희 아버님은 저거 어느 날 안 하겠지. 제 스스로 안 하겠지. 네. 그런데 뭐 끝까지 한다고 그러니까는 끝까지 안 좋아하셨어요. 아유, 대단히 무서웠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는 방송국까지 쫓아가셔서 제발 이 사람 노래 좀 틀지 말아달라고. 근데 대차게 어떤 젊은 남자가 예쁘게 생긴 남자가 그거는 집에서 해결하시지 여기 와서 해결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둘이 언적이 높아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우리 남편. 저도 아까 지금 남편분이신가 보다. 그렇게 아주 그냥 사연이 엄청 많았어요. 집에 못 들어가요. 엄마 아빠한테는 불효이지만은 그래도 노래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섞여 있을 때는 행복한 가수가 된 것 같아요. 당시 김상희 선생님 이미지가요, 뭐 지성, 미모, 딱 그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다녔었고요. 그때는 흔치 않았던 아까 법학과 또 졸업을 하셨고 워낙 모든 게 출중하셨는데 또 발표한 곡을 보면 단벌신사.
단벌 신사 우리 애인은 31살로 총각님 단벌 옷에 넥타이 2개 언제나 변함없죠. 당신을 사랑해요. 또 경상도 청년.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사람은 경상도 그 청년 한 사람뿐입니다. 울산 큰애기.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상냥하고 복스런 울산 큰애기 서울 간 삼돌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지만 울산이라 큰애기 제일 좋대나 그래서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 발표한 곡을 보면 굉장히 소박하고 친숙하니까 대중의 사랑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옷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요란하게 드레스업 할 수가 없는 게 노래가 굉장히 그렇죠. 소박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노래에 맞춰서 옷 입다 보면은 그냥 지금까지 그냥 소박하게 입어요. 그래도 오늘은 모양내고. 오늘은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그 선생님은 소박하다고 하시지만 그 당시에 거의 당대 핫스타, 당대 이걸이셨죠. 그래서 머리 모양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법이 가발이었던 시절인데 그 머리 모양을 빗댄 김상희 스타일로 명명이 되면서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선생님 그 스타일과 관련된 무슨 또 얘기가 있나요? 그 노래 때문인지 몰라도 좌우지간 뭐 저도 대머리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고 이거 항상 가리고 계시니까 앞에를.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만져봐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 저 시집 갔을 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선을 보러 갔는데 시 고모 되시는 분이 앉으셔가지고 아이고 덥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괜찮네 그러셔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무슨 상처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소문이 나서 그랬는데 멀쩡하네 이러시면서 도로 덮어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대머리 총각 때문에 저는 운이 폈어요. 왜냐면은 저 진짜 미국 가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 교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품목이 가발. 네, 가발. 네. 거기 가면은 김상희 스타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을 이렇게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가수라고 이렇게 막 띄워줘가지고 또 우쭐해가지고 좋아서 그러면은 꼭 가서 대머리 총각을 했던.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 그 헤어스타일이 유명한데요. 선생님 그 단발 뱅 헤어스타일을요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그건 아이디어 아니고 저는 네. 그 잘 못해요. 뭐 이런 거 모양을 내는 걸 잘 못하는 네. 게 그냥 학교에서는 우리 머리 스타일이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럼 대학교 갈 때도 머리 그렇게 해서 이제 뒤만 기르고 그리고 그냥 다니다가 그냥 그 머리로 노래하러 나갔거든요. 그래 나눠서 뭐 내가 뭐 특별한 인연 그런 것도 모르고 어쨌든 맨날 똑같았지만은 그게 나 같으니까 한 번도 저는
뭐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슨 멋을 부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고등학교 시절에 했었던 그 머리 그대로 뒷머리만 길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질을 당신이 이렇게 막 직접 하시지 않으시니까 못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뒀는데 그게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가 됐고 지금도 선생님 하면 딱 뱅 이렇게 되는 그것 거죠.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고 네. 이마에 상처를 가리는 걸 예. 가렸다. 뒷머리는 걸 거다 이러면서. 네. 당시 김상희 선생님의 활동 모습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마음같이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정거랑 피워서 꽃 속에 숨었나. 코스모스 한들 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아, 너무 이쁘다. 걸어갑니다. 1972년. 와. 오! 아, PC면 제가 저 태어난다. 네, 저 태어나고 1년 후.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기억나세요? 엄청 많이 모여요. 다들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이벤트 거리가 없어서 뭐만 하나 생겼다 하고 사람들이 부른 때처럼 몰리고 막. 우리의 이는 걸어간 발로 총각님 단벌 옷에 넥타이 2개 언제나 변함없죠. 옛날에 항상 그렇게 쇼단이 있고 라이브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우리 군 위문 참 많이 다녔어요. 예.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선생님께서 국내 군 위문 최다. 최다. 그쵸. 예. 그거 어떻게 아셔요? 어떻게 하다 보니. 와, 아까 너무 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다음 때 저 예. 때 노래를 어, 참 이렇게 포근하고 좀 어, 편안하게 부르시는 게 선생님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네. 아까 장발 영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선생님이 이제 머리 자르고 이제 머리만 길었던 예. 그 시절의 영상이죠. 네. 네. 지금 노래를 저 대머리 총각 만드신 분이 정민석 선생님이시잖아요. 작사가 또 진원, 그래서 굉장히 오래도록 존경받은 음악인이신데요. 특히 작곡가 정민석 선생님은 이력이 특이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참 좋아했던 만화 주제가 많이 만드셨어요. 만화 주제가 하면 저도 왠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죽은 개 빼빼 마른 빨강 머리에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워 빨강 머리에 이 노래도 그 다음에 개구리 소년 빵빠방 개구리 소년 빵빠방 내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온단다. 네, 개구리 왕후 이걸 만드신 분이 바로 정민석 선생님이고요. 저분의 따님이 바로 정여진 씨인데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그 최불암 씨하고 함께 나와서 불렀던 아빠의 말씀 그 노래 만드신 분이 다 정민석 선생님이십니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능력가예요. 네. 진짜. 그리고 곡이 굉장히 그 철학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함부로 막 쓰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꼭 곳곳에 맞는 노래를 많이 썼어요. 네. 육군 기밀병도 맞아요. 있죠. 또 이 시스터 좀 썩 같은 네.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냥 소리가 쨍쨍쨍 하는데 참 많은 곡을 했는데 참
먼저 가셔서 참 안 됐어요. 네, 뭐 정민석 선생님이 만드신 곡이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외색이라고 해서 조금 많이들 터부시했던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굉장히 밝고 희망찬 가사로 만들어진 노래들을 많이 만드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독특해가지고 대머리 총각도 있었고 말씀하셨던 육군 김일병, 목석 같은 사나이 이런 노래가 등장할 수 네. 있었죠. 네. 그런 게 이제 밝으면서도 약간 해학적인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근데 대머리 총각에서도 그런 해학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그대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쾌하고 명랑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이렇게 위트 있는 노랫말의 곡들을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마녀라고 네, 마녀. 만담에서 나와서요 마녀라고 했었는데요. 이 장르가 이제 나중에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1930년대부터 등장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희극, 뭐 풍자곡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대표적인 마녀를요. 예. 아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몰라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어이 집 콩나물은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오빠는 투집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시려이 내 편지 난 몰래 보는 건 난 시려이 명치다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는 엄벙땡하고 오빠는 비계쟁이 오빠는 안단쟁이 오빠는 투집쟁이야 양복 입은 신사가 열이집 문 밖에서 매를 맞는데 왜 맞을까 원인은 한 가지 돈이 없어 들어갈 땐 뻥을 내며 들어가더니 나온 쪽엔 돈이 없어 쩔쩔매다가 뒷문으로 도망가다 붙잡히어서 매를 맞느나 매를 맞느나 와 우셨다 우셔워 우셨다 우셔워 와 웃었다. 네, 그러니까 마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약간 미소나 이렇게 웃음이 좀 나와야 되는 그래서 오빠는 풍각쟁이 네. 같은 노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저 노래가 또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그때도 이 떡볶이 있었어요? 네, 그게요. 제가 그래서 떡볶이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떡볶이가 왜 떡볶이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저 때 떡볶이가 언제 어떤 떡볶이? 근데 궁중 떡볶이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조선시대 때부터 궁중 떡볶이입니다. 난 근데 떡볶이가 그 옛날에도 저렇게 노래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예. 오이지 콩나물은 오빠가 자기도 먹기 싫으니까 동생 주고 떡볶이하고 불고기는 맛있으니까 여동생한테 주고 본인이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참 오빠는 맨날 그러나? 네. 명치자는 지금의 명동 예술극장 시공간 명치자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요즘 그게 명동에 극장 있는 네, 그 극장 예. 동굴에. 그래서 시공간 명동 예술극장 거기가 바로 이제 명치자 옛날에는. 네. 그래서 빈대떡 심사도 되게 재밌죠. 양복 입는 네. 신사가 돈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제가 보통 그 마녀하면 비단의 장사 왕서방 명한테 판에서 뭐 이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찰나의 웃음만 얘기한다. 근데 봤더니 당시의 해역과 풍자와 당시 세태를 표현한 노래더라. 그래서 굉장히 즐거움과 교훈을 같이 주는 의미 있는 노래더라.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대머리 총각까지 오면 또 그 시절의 세태를 반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함과 웃음을 선사하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뭐 혹시 마녀 좀 웃긴 노래들 중에 기억나는 것도 있으세요? 나는 네. 저기 김용만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을 하면은 선생님이 자기 뭐 손을 이렇게 대고 맞아요. 빙글빙글 돌잖아. 네. 난 그게 재밌어가지고 선생님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회전의자. 회전의자. 네. 아, 오늘 너무
훈훈한 이야기였던 네. 것 같아요. 되게 즐거운 이야기이면서도요. 그래서 1967년에 발표됐던 대머리 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노래가 대중을 사로잡은 이유를 정리해보면 하평론가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 같아요? 사로잡은 이유는 좋으니까 사로잡았겠죠. 그렇죠. 노래가 약간 더 좋고 좋으니까. 신나고 재미있고 그리고 김상희 선생님께서 이 노래를 막 행복하게 불러주셔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막 서울로 올라와서부터 힘들게 막 하루하루 살아갔었는데 그러한 힘든 일상 속에서 뭔가 나한테도 작은 로맨스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오고 가는 눈총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작은 어떤 판타지에 대한 뭐 희망이라든가 대리만족 이런 것까지 전해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결과 이 노래가 큰 인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재근 씨 지금 볼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젖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적기 전.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대머리 총각이 사랑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냥 대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지 뭐 그분이 뭐 대머리라서 특별하게 이렇게 돋보이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어울렁더울렁 같이 사는 착한 국민이고 착한 남자분이고 착한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착한 우리 남편이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시절연가 어떠셨나요? 사실은 제가 오늘은 좀 더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더 많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저기 정말 우리나라 최초 MC인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감히 진행을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아요. 그러면서 너무 말 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서로 눈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먼 훗날 김상희를 이렇게 생각하실 때 살그머니 입가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수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행복하셨죠? 네, 정말 행복한 시간. 시절 연가가 아니라 행복한 연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대가 사랑한 음악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늦지 않고 통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시 통근길에 대머리